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빈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 수열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첫째 항, 우리는 A1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 요 AN과 AN 플러스 1 또는 이웃하는 세 항이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까지 저렇게 이웃하는 항의 우리는 관계식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뭐 예전에는 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단어는 없어졌고 이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과 첫째 항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수요를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보겠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열이 있어요. 요 A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 1, 3, 5, 7, 점점점. 우리는 이런 수열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일반항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주어진 수열은 어떤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렇다면 이렇게 나열된 본래의 수열은 일반항 AN은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n은 자연수.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3. an은 2n-1, n은 자연수다. 이렇게 수열 an을 정의했다면 이 본래 수열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요 1, 3, 5, 7로 나열된 등차 수열을 귀납적 정의로 표현할 거예요. 두 가지 키워드 뭐라고 했죠? 이제 첫째 항 A1을 1이라고 주어지고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 등차 수열의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웃하는 항의 차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얘 같은 경우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귀납적 정의.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이항시켜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A2가 되죠. A2는 우리 A1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 그렇게 해서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n 대신에 2를 대입할 거예요. A3은 A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런데 A2가 뭡니까? 3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2, 5가 되겠죠. 이렇게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도미노처럼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처음에 시작을 알 수 있는 첫째 항은 반드시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으로서 어떤 수요를 정의하겠다. 첫째 항을 대입해주면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항을 대입하면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고 대입하고 계산하고 나열하고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 빈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그 다음에는 그걸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한 그 값을 우리는 나열할 겁니다. 그 나열된 아이에서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배우는 본래 취지입니다. 대입하고 나열하고 그 수열의 규칙을 발견하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때 우리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하나씩 대입하고 나열해서 그 나열된 아이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는 본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이미 그 관계식을 알고 있죠.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1 살짝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공차 D. 자, 요 놈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요 두 번째는 이제 등차 중항이죠. 가운데 있는 항에 곱하기 2를 하면 앞에 있는 항이랑 뒤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같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 두 가지.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눠주면 공비 r이 되더라. 이런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얘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 항이구나.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 중항과 관련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을 하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과 같더라. 자, 이렇게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나열하고 나열된 아이의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아니라면, 자, 우리가 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1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해라. 자, 귀납적으로 정의됐다는 얘기는 키워드 두 가지죠. 첫 번째, 첫째 항이 주어졌다.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다. 자, 첫째 항이 6으로 주어졌다.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뭐다? 3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AN은 공차가 3이죠. 우리 3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첫째 항이 6이기 때문에 이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6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더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항을 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반항의 공식은 뭐죠? 첫째 항 6 더하기 n-1, 자, 공차 3. 자, 요 놈을 전개해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첫째 항이 5로 주어졌고, 자,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요 놈에 대한 해석,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자, 그리고 공비, 얼이 뭐다? 3이다. 자, 일반항 AN은 자, 첫째 항이 5로 주어졌고, 얼이 3이죠? 곱하기 3의 n-1. 자, 이렇게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45번 보도록 하죠. A2와 A1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A5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놈은 뭔가요? 이제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관계식. 등비 중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A에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A1에다가 2를 곱해서 A2가 됐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비 얼이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다섯 번째 항이 16이라고 했어요.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았죠? 공비 알았죠? 그러면 우리 A5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첫째 항 곱하기 얼의 n-1 곧 4제곱 R이 2라고 주어졌습니다. 2의 4제곱 16A. 요 값이 뭐가 되더라? 16이 되더라. 우리 곧 첫째 항 A 요 놈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에는 등비 수열 첫째 항 공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A에는 1 곱하기 2의 n-1 요 놈을 1항부터 10항까지 구해라.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요 N은 우리가 K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적어보죠. R-1분의 첫째 항 R에 10까지 마이너스 1. R 대신에 2를 대입해주고 요 A 대신에 1을 대입해줘서 우리가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46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째 항이 주어졌죠.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입하고 나열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요 AN이 2의 55제곱이 되는 요 n 값을 구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1은 1입니다. A2는 n 대신에 우리가 1을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A2 그대로 n 대신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2 곱하기 A1입니다. 근데 A1이 1이기 때문에 이 놈은 2 맞죠?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A3 그러면 2의 몇 제곱? 2제곱 곱하기 A2가 되는데 A2가 2이기 때문에 이 놈은 2의 제곱 곱하기 2죠. 여기서 얘를 바로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는 얘를 계산해 버리면 그 규칙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 대신에 3,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다.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2의 1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됐죠. 얘를 바로 계산해 버리면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규칙이 뭉개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는 2, 여기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지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규칙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n 대신에 k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놈이 ak가 되겠죠. 그렇다면 2의 k승이 될 거고 곱하기 a의 k-1승이 될 텐데, 앞에 규칙을 한번 찾아보시면 3일 때 1에서부터 2까지의 합, 4일 때 1에서부터 3까지의 합, k일 때 얘는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k-1까지의 합, 이렇게 ak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k를 n으로 바꿔도 되겠죠? an은 2의 지수 대신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까지 더했어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 2의
55승이 되는 요 n 값을 구해라. 우리 1에서부터 10까지 합, 요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값이 55기 때문에 요 n-1 값이 뭐가 돼야 된다? 10이 돼 주셔야 된다. 10까지 합이 55니까 따라서 요 n 11이 되더라. 곧 A의 11번째 항 얘가 2에 55승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147번 보시면 수열이 균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얘는 이웃하는 항이 4개가 있네요. 4개. an-1,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항이 4개의 관계식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3개가 있으셔야 돼요. A1, A2, A3가 있어야지 여기다 대입해주고 나머지 미지수 A4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균합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A4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an 플러스 2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n 플러스 2는 an을 나눠주면 되겠죠. an분의 an-1 곱하기 an 플러스 1 우리가 규칙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A1은 1 이렇게 A2는 3, A3는 9 우리는 A4를 구해야 되겠죠. A4는 이렇게 주어진 이 관계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대신에 2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A2 3분의 A1 1 곱하기 A3 9 따라서 이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입하고 계산하고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당겨서 이 3을 이 라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5를 여기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5는 A3분의 9분의 A4 곱하기 A2 곧 3 곱하기 3 이놈은 1이 되겠습니다. 다시 A6는 A4분의 A4 3분의 A5 1 곱하기 A3는 9 따라서 계산하시면 3 여러분들 규칙이 발견되나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A7은 A5 1이네요. A6 3 곱하기 A4 3 따라서 요 값은 9가 되더라. 보이십니까? 하나 더 마지막 규칙을 위해서 8은 A6 3분의 A7 9 곱하기 A5 1 따라서 3이 되더라. 보이시나요? 1 3 9 3 1 3 9 3 A9 A10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겠죠. 16항까지 합이니까 요 4개 묶음씩 4개가 있다라는 뜻 여러분들 147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다? 대입하고 계산하고 나열해서 요 AN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태도, 그 노가다의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로 풀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48번 보도록 하죠. 148번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SN과 AN의 관계식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가장 고전적인 테마, 변하지 않는 테마가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에요. 우리 SN 마이너스 SM-1은 뭐가 되더라? AN이 되더라. 물론 얘는 이 이상인 자연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SN과 AN이 함께 주어진 관계식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한 문자 특히 뭐 AN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 N 플러스 1 자, 3 마이너스 2 A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그대로 밑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식을 뺄 거예요. 왜 빼죠? Sn 빼기 Sn-1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뺐다. Sn 플러스 1에서 Sn-1을 하면 여기서 우선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거에서 요걸 뺐다. 1항부터 AN 플러스 1항까지 합. 자, 얘는 1항부터 AN항까지 합을 뺐을 때 남는 게 뭐죠? AN 플러스 1이 남더라. 좌변을 정리한 겁니다. 우변.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여기 2가 있으셔야 되겠죠? 3, 3은 날라가고 요 놈은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 마마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2an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이 넘어오면 3이 될 거고 3으로 나눠주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2의 n 이렇게 n에 대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얘는 뭐죠?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다.
자, 그런데 요 i는 언제 성립한다?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 n이 1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죠?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s1 3-2a1 수열의 합과 일반항.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첫째 항일 때 n이 1일 때는 s1과 a1이 같다라는 것. 요 s1 대신에 a1 3-2a1 따라서 우리 a1을 1이라고 걸 수가 있겠네요. 첫째 항 알고 있죠? 공비 3분의 2 알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요 a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요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요 AK 대신에 3분의 2 K-1을 딱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 AK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의 10번째까지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도록 하죠. 2번도 주어진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항은 주어졌고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시그마가 있다라는 것은 이 y를 우리가 s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an은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항이 주어졌고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은 an과 sn-1로 주어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은 그대로 두시고, 자,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 놈은 n 플러스 1이면 sn이 되겠죠. 우리는 위에서 밑에 걸 어떻게 할 거다? 뺄 거다. 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뺀다. 여기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고 우변은 sn에서 sn-1을 뺐죠. 1항부터 n항까지 합,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뺐다. 결국 남는 거는 an만 남더라. an 넘어오고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이 an이 되더라. 근데 중요한 거, 요 n은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a1은 1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은 n이 2 이상부터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n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대입해 주시면 a3는 2 곱하기 a2가 되겠죠. 우리는 a1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a2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주어진 an이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a2를 다시 한번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어디서 정의할까요? 여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여기에서 정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n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a2는 뭐가 되죠? s1이 되죠. 근데 s1은 뭐랑 같죠? a1과 같기 때문에 a1이 1로 주어졌죠. 따라서 a2도 1이 되더라. 이 과정을 반드시 짚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첫째 항이 1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공비 R이 뭐다? 2인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AN을 첫째 항 1 곱하기 뭐 2의 n-1. 자, 요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 지금 요 수열은 A1은 1이고 A2도 뭐고 A2도 1이고 그 다음부터 등비수열이 진행되기 때문에 A3가 곱하기 2를 한 2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된다?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의된 수열이라는 겁니다. A1도 1이고 A2도 1이라는 것.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1항부터 11항까지 AN분의 1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제 A1은 1이죠. A1분의 1. 요 놈은 1분의 1. 그 다음에 A2가 1이죠. A2도 1분의 1. A3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A4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해라? 점점점 n 대신에 11까지 대입한 값. 자, A 11은 뭐가 될까요? 2의 11승.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4일 때 2입니다. 3일 때 1이에요. A의 11번째 항은 2의 9제곱이 된다는 것. 따라서 살짝 이동시키면 얘는 2의 9승분의 1까지. 여기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별도로 1을 더해주시면 되고 바로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얼분의 첫째 항 1-얼의 몇 제곱? 10제곱입니다. 10제곱이에요. 자, 항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11개였는데 A1 요 놈은 밖으로 빼주고 나머지 10개의 합. R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고 요 A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셔서 주어진 요 시그마 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수열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일반항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항을 주어지고 이웃한 항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도미노처럼 하나를 구하고 그 다음 거 구하고 하나를 구하고 그 다음 거 구해서 요 본래의 수열을 우리가 발견하자, 그 의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 알고 있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입하고 나열하고 규칙을 발견해야 되고, 오늘 풀 문제 이렇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요런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 SN을 AN으로 바꿔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 S1,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우리는 또 A1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주어진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의 귀납적 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